먼저 법안 프로필부터 들어보시죠. 이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구인 생년월일 2018년 10월 17일 계류일 220일 SNS를 활용한 쇼핑몰로 큰 성공을 거둔 인블리. 하지만 식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나섰다. SNS를 통한 과장 광고나 불량 제품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. 어떻게 바꿔야 할까? 네, 이 법안 대표 발의하신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.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신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? 뭐 아무래도 이제 상임위가 정무위원회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또 이 포털 사이트에 카페나 블로그 등 이런 SNS 기반한 전자상 거래가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데 그런 피해도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관심 있게 봤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미 쿠키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, 이게 대형마트에 그 대량 생산 쿠키를 수제품이라고 이제 속여서 팔게 되고 이게 이제 중대한 소비자 기만 행위고 또 SNS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서 제가 이제 관계법을 좀 찾아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SNS 기반 상거래에 대해서는 법의 제재나 관리를 안 받아도 되는 이런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고 그런 예외 조항이 이렇게 악용되고 있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법안 개정에 나서게 됐습니다. SNS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? 그 부분은 이제 SNS 마켓 거래라는 게 이제 통신 판매업자 등록을 대부분 안 하죠. 예, 이제 개인 간의 어떤 그 거래, 개인 간의 계좌이체나 뭐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파악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정부 당국에 사실 실태 조사가 필요한데,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그 ICT 분쟁 조정센터 담당자의 추정 분석에 따르면 올해 이제 전자상거래 규모가 총 한 100조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중에 이제 SNS 기반 전자상거래 규모는 20조 원 정도로 보고 있다. 이렇게 한 보도가 있었습니다. 20조. 네. 이번에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된 그 인블리 있잖아요. 그 연매출 1,700억 원 쇼핑몰이라면서요. 그렇습니다. 여기는 통신 판매업자 등록했나요? 예, 여기는 통신업자 등록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본인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그 SNS 기반에서 개인의 인기를 기반으로 이 통신 판매 기업형으로 이제 발전된 그런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이제 통신 판매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어떤 보호 장치가 마련되는 거고 등록을 안 한 경우는 어떤 보호 장치가 있는 겁니까? 등록을 안 한 경우는 이제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다. 예, 그러니까 어떤 그 피해가 발생하는 분쟁이 발생해도 제도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고요. 그 사인 간의 어떤 이렇게 이제 맡겨두는 이런 부분이고 결국 이제 소비자원이나 전자상거래센터 피해 상담을 하더라도 제대로 피해 보상이 안 되는데 이 통신 법령에 의해서 이제 통신 판매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기업에 대한 신원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약관이나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.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들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재화를 공급할 의무가 있는 거고 본인이 또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아이는 통신 판매업자의 어떤 의무와 책임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의 어떤 편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. 이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은 개인 간에 이것이 다 문제로 그냥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정보 관계 당국이 여기에 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소비자 피해 보상이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좀 미미한 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최악의 경우는 이걸 통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돈만 받고 뭐 튀어버린 도망가 버린다든지 연락도 끊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물건 받았는데 안 좋으니 교환해 주세요, 환불해 주세요. 그러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, 기본적으로.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이 환불이나 뭐 이런 부분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주로 이제 그 반품이나 환급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1:1 주문 상품이라서 우리가 해줄 수가 없다.
주문 받은 것을 생산했기 때문에. 예, 이미 선주문 후제작이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. 예. 또 수입 물건은 우리가 반품은 안 된다. 또 SNS 특성상 교환만 가능하고 환불은 불가하다. 이런 이제 판매자 중심이었던 입장을 강요하다 보니까 예. 이 피해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피해 상담 그 처리 결과를 보면 예. 지난 4년 3개월간 총 한 3,370건 중에 예. 그 70% 가까운 2,280건이 그냥 상담하고 정보 제공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해결이 안 된다. 예. 그리고 이제 환급이나 결제 취소 등 이런 건 한 994건 정도. 그러니까 대부분의 3분의 2 이상이 피해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못 받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. 또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거 많죠. 그렇습니다. 굉장히 많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역시 이제 사실 그 광고하고 다르게 예. 때문에 교환해 달라. 예.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또 안 해주는 거고. 네.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결국은 문의 이게 교환해 달라.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답변 없이 바로 삭제해 버리거나 또 그 업체의 주소지를 쫓아갔더니 그 주소지가 이제 논이나 밭인 거죠. 네?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법에 의해서 관리를 안 받다 보니까 네. 개인 간에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돼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지금 이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법안들은 뭘 어떻게 바꾸자는 겁니까? 그걸 바꾸면 뭐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까?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SNS 거래를 하더라도 예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기존의 통신 판매 업자와 네. 동일한 조건으로 이렇게 그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등록을 하게 되면 본인의 판매자의 어떤 그 법적인 책임이나 의무가 부여가 되는 거고 네. 소비자 보호 의무가 같이 따라붙게 돼 있습니다. 예.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물건을 만들거나 또 이 재화를 공급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그 계약상의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 편익이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이면 통신 판매업자 등록을 안 했어도 같은 규제를 준다.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걸 통신 판매업자 그 신고를 안 해도 되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는데 이제 그 예외 조항에서 빼는 거죠.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통신 판매업자는 등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. 예,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. 거기서 말하는 일정 규모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? 그건 이제 시행령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. 예. 네. 그 부분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할지는 조금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기업화됐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저는 등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. 또 상업적 목적이 분명하고 또 이 부분이 일반 과세 기준의 어떤 가계소득과 비슷한 수입이 그런 정도라면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정도라면 저는 등록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 빈도나 규모나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 당국이나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아마 보도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블리 등을 비롯해서 이 SNS 기반으로 성장한 그 통신 판매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가 있고 또 소비자원도 올해 안에 이 소비자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고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제 뒷북 행정에 나서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확하게 좀 실태 조사를 파악을 해서 정확한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대책이 좀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일정 규모라고 하는 걸 일단 실태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지겠으나 어쨌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반드시 통신 판매업자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그렇게 되면 어떤 규제들을 받게 되는 거죠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본인의 어떤 그 기업의 실태 그 신상을 그대로 이제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약관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계약을 받으면 계약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부과가 되는 거고요. 또 소비자가 구매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처리할 수도 있고 이런 조건들이 다 그대로 다 부여받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해서 환불이나 이런 거 요청했는데 거절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럴 때 되면 이제 그런 그 법 규정을 어겼을 적에는 거기에 따라 아마 페널티가 부여가 되겠죠. 다만 그 전에 이제 소비자원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재 조정하고 거기에 훨씬 더 용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. 그것도 안 되면 벌칙을
물려받게 되고. 예, 그거는 아마 더 이제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법은 그거 하나만 바꾸면 됩니까? 또 다른 뭐 필요한 건 없어요? 현재 이제 소비자 보호 관련돼서 요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판매자의 어떤 의문의 책임이 강화되기 때문에 예.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. 예. 두 번째는 이제 일반 그 전자상거래법 관련돼서 본인들이 그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통신 판매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. 있죠. 예,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업체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접근을 차단해서 실질적으로 판매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관련된 법을 이제 저희 같은 당의 그 이찬열 의원님이 이제 요런 관련법을 같이 냈습니다. 그래서 소비자들의 접근을 어떻게 차단한다는 얘기죠?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로그인이라고 들어가는 예. 그 자체부터 이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예.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한 걸로 그렇게 개정안을 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 개정안은 한마디로 통신 판매업 등록을 안 한 경우 예. 아예 소비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버리자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영업행위를 마케팅 활동을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그것도 거죠. 아주 강력한 거네요. 그렇습니다. 두 가지가 같이 좀 처리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 아마 처리가 된다면 예. 두 부분이 아마 같이 처리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정도 법안이면 무슨 뭐 여야의 견해 차이가 있나요? 저는 여기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? 그건 이제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가 장기간 지금 공전되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작년 10월에 발의를 하셨는데 네. 작년 연말에도 그때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. 국회가 계속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국회가 일 안 한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6월 국회라도 정상화돼서 이런 여러 가지 민생 법안,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법안들은 정치 쟁점은 정치 쟁점 가지고 싸우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야 간의 입장 차이도 별로 없는 대목이다. 네. 논의만 되면 바로 통과 가능하다. 그렇습니다. 정부도 의지를 갖고 있는 법안이죠. 이 관련해서. 저는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서 사실 원래는 국회가 나서기 전에 정부 입법으로 정부가 먼저 이 실태조사 이런 걸 해서 새로운 어떤 시장 흐름이나 변화를 정부 관계당국이 먼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읽고 선제적으로 이런 그 법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쁘겠지만 사실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.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나마 조금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지금 실태조사 같은 걸 한다는 걸 보면 이런 법률안 국회에서 논의되는 걸 정부가 싫어할 필요는 없어요. 그렇습니다. 당연히 환영하겠죠.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정말 국회만 정상화되면 금방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되네요. 뭐 잘 아시겠지만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또 언론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일회성이 아니고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또 최근에 그 인블리 사건이 나서 더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가 정말 법 통과에는 딱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.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이런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이 방송 들으시는 분 가운데 속 터지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서 좀 팁을 주신다면요. 일단은 그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일단 피해 상담 신청을 하고 그 구제 방법 그러니까 중재 조정 요청을 좀 해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. 그 전에 저는 이제 이 SNS 기반이라는 것이 이제 유명인들을 따라가는 추세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유명인이 판매한다고 좀 무조건 신뢰하고 구매하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품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최소한의 어떤 거래 약관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판매자의 의무나 판매자가 소비자 보호 조항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사전에 좀 파악하시고 물건을 구매하시면 어떤 그 예상의 어떤 불이익을 받으시는 경우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먼저 구매 전에 좀 꼼꼼히 챙겨보시라. 그렇습니다. 이게 1번이군요. 네. 자, 잘 알겠습니다.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